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로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성도들은 그 메시지에 의하여서 양육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양육되어졌던 성도들은 현장에 나가서 전도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도와 양육과 설교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회학은 사람과의 관계를 잇는 학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은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접촉하는 1차 집단과 간접적이고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2차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1차 집단에서 접근하고 누리는 심리적 안정감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이웃의 개념 경성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익과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관계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도 하는데 인간들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계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인간관계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적당한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결핍을 이루는 것으로서 관계의 결핍을 탈출하려는 인간의 선택은 책으로나 인터넷으로나 각종 내용에 있어서의 그 요인을 찾으려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책의 베스트셀러의 내용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관계성에 대한 것은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자기 가치관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서의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성에 있어서와 온라인 간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똑같은 관계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인 관계성에 관련된 추구함은 SNS, 즉 온라인이 훨씬 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간의 관계성의 시작은 보편성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누구에게든 이해할 수 있고 관계를 성립함에 있어서 수월하고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욕구는 어떤 것이냐?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서 가는 겁니다. 즉 사회의 문제에 관련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1차적 관계인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실제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2차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기주의가 우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가족과, 즉 1차적인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부분보다는 공동체적인 이익이 우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관계적 결핍을 이기적인 관계로서 찾아가려면 관계가 결핍이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1차 집단인 가족들과 전면적이면서 전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1차 집단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결핍되어져서
그 1차 집단이 해체되는 것이 요즘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출발점이 이기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은 관계적 결핍을 불러오고 소외감도 발생되며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도 되고 사회적인 문제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분위기와 변화하는 사회적인 환경, 영향으로서의 관계, 공동적인 욕구의 필요성, 이와 같은 관계는 늘어가고 있는 이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인데, 실제적으로 이타적인 내용보다는 이기적인 내용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쟁이 우선으로 갖고 있고 소유가 우선으로 갖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내가 남보다 나은 위치에서의 내용으로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가치관이 내 이기적인 부분은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며 종교를 통해서 바꿔지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하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보편적 내용으로서의 관심에 실제적으로 누가 지도해 주거나 조언을 해줘서 이기적인 관심도를 이타적인 관심도로 바꾸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재 사회에 있어서 요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찾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 자체가 이기적인 부분으로서의 교육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친구와 나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동료들이 전부 경쟁적인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 내용이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있어서도 이런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내용은 부모의 재산을 갖고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도 있으며,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줬던 재산을, 그 재산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보상이 안 되었을 때의 내용도 실제적으로 사회 문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회 문제는 그 1차 전면적이고 이기적인 내용보다는 이타적인 내용의 그 가족 집단에 있어서도 깨지는 모습을 현재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질로서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갈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바로 교육의 포인트이며,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매뉴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제시하였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런 이기주의 사회에서 이타주의 사회로 향하게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타주의로 가는 것과 기독교, 즉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 이기주의에서 이타적으로 가는 데 대한 내용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도 자녀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웃, 즉 아직도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론적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가치는 어떤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책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자기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자기 개발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자기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성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공에 관련된 내용을 성공적인 요소로 인간적인 관계의 결핍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판단으로 성공의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즉 성공과 실패를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성공에 있어서 첫 번에 판단하는 가치로서의 요인은 관계성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으로서 그 내용을 실체적인 예로 설명을 해보자면 베스트셀러 책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부분에 자기 성공하기겠지만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의 회복의 요인은 관계 회복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소비 형태의 성향이 그 소비성의 효용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찾게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물건이 내가 쓰는 물건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쓰는 물건인지 아니면 나 혼자서 쓰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썼던 물건을 그네들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물건 쓰고 있는 면에 있어서 효용적인 가치를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걸로서의 소비 성향을 기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물건을 통용한다든가 어떤 이론을 어떤 데 된 내용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객이 되면 그 고객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플루엔서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대단히 많은 노력을 오프라인에서도 원하고 온라인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퍼뜨릴 건가, 그 영상을 구독한 사람은 그 구독한 영상을 통해서 주변으로 어떤 확장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현대 사회의 소비 성향이고 성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대다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비 성향에 의해서 상대방의 수준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현재 내가 처해 있던 위치에서 보다 상향된 계층으로 내가 참여하고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내가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존중히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명품 옷을 구입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아주 고급스러운 모임에 내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상대방의 좋은 가치로 보여질 건가에 대한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내가 그 위치에 올라섰을 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로서의 욕구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비 성향으로 존재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의미로서 전적인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가치를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성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데 대하여서 적극적인 부분으로서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같은 부분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가치를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나를 표현하는 가치로서의 최선책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차선의 방법으로 다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심도는 실제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관심도보다는 스스로가 남들한테 인정받는 데 있어서의 가치는 차선책입니다. 최선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선책으로서의 가치를 찾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